합병 나오죠. 그 합병과 관련해서 한필지 성립 요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안 드렸다고 하네요. 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한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X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Y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소유자가 다르면요, 절대로 한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할 것. 두 번째는요,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특히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등기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건이 등기되어 있을 것 아닙니다.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무슨 이야기냐면 둘 다 등기되어 있든지 아니면 둘 다 미등기든지 기등기, 미등기 그러면 한필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건 충족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런데 한필지는 등기가 되어 있고 한필지는 미등기더라. 이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필지가 되면 이제 등기부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개설이 되어 있으면. 근데 하나는 기등기고 하나는 미등기면 등기부를 정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안 돼요. 따라서 만약에 한필지는 등기되어 있고 한필지는 미등기더라. 그러면 빨리 보존 등기부터 해서 등기부 개설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한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축척이 동일할 것. 축척이 서로 다르면요, 도면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축척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즉 소재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남구에 있고 하나는 동구에 있어요. 한필지 안 돼요. 당연히 소재가 같아야 된다. 그 다음 한필지는 지목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니까 지목이 같아야 한필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집안이 연속되어 있을 것. 즉 뭐 다른 요건은 다 충족한다 하더라도 토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요, 중간에 뭐 조그만 거라도 다른 토지가 끼어 있어. 그러면 한필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집안이 연속되어 있을 것. 그래야 한필지가 될 수 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소등축 지지지 이렇게. 소등이 축축하면 지지지 만지지 마 이렇게. 소등축 지지지. 6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집안이 연속. 예. 땅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자, 교재 99페이지입니다. 축척 변경. 일단 중요도부터 말씀드리면 축척 변경은 매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독립해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이 축척 변경이라는 테마 하나에서요, 독립해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역시 우리 지목 파트와 더불어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의의부터요. 우리 축척 변경의 의의는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이 점에 있어서 등록전환이랑 다릅니다. 등록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합니다. 아예 등록 자체가 바뀌어요. 근데 축적 변경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를 역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자, 이 지적도에 상대적으로는 소축적이지만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개발 토지가 아니라 일반적 개발은 되어 있는 토지다 이 말이죠. 평범한 개발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예 미개발이면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을 건데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대축적, 즉 체계적 개발로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축척 얼마의 축척으로 도면에 작성, 즉 도면을 등록을 합니까? 얼마의 축척으로? 네, 알아두셔야 돼요. 1200분의 1. 1200분의 1. 근데 얘가 이제 체계적 개발하면 이제 정밀도가 가장 높은 축척 얼마? 500분의 1. 500분의 1. 따라서 이제 시가지 지역에 축적 변경을 실시하게 되면요. 500분의 1이니까 체계적 개발이니까 좌표까지 나타낸다 그죠? 500분의 1 체계적 개발. 좌표까지 나타내요. 그래서 어디에도 등록을 시켜야 됩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경계점 경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축적 변경의 의의 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 축적 변경의 대상 토지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축적 변경을 실시하느냐? 먼저 첫 번째, 잦은 토지 이동. 이게 핵심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법령에서 문구 그대로 출제해요. 그래서 이 표현만 알아두시면 돼. 잦은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말 그대로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체계적 개발을 의미합니다. 토지 이동, 여러분 토지 이동이라는 게 토지 표시가 바뀐다는 건데 토지 표시는 왜 바뀌어요? 개발 행위를 하니까 토지 표시가 바뀌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토지 표시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토지 표시가 빈번하게 바뀐다. 뭘 의미하느냐? 체계적 개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1200분의 1의 축척으로도 안 되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정밀도가 가장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한다고. 그 다음 두 번째가요.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 안에 축척이 서로 다 달라. 어떤 거는 500분의 1, 어떤 거는 600분의 1, 어떤 거는 1000분의 1. 축척이 서로 다 다르게 등록이 돼 있어. 그러면 뭐가 결려가 되죠? 아까 우리 등록전에는 축척 변경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축척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 공통점이거든요. 등록전환도 6000분의 1에서 등록전환은 이제 6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바뀌는 거야. 등록전환. 자,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요. 그럼 뭐가 결려가 된다? 통일성. 통일성이 결려가 되면 전체적인 지번 부여지역의 형상을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축척을 획일적으로 다 하나로 바꿔준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는 500분의 1, 하나는 600분의 1, 하나는 1000분의 1. 축척이 다 달라. 그러면 뭐로 하나로 통일을 해주려면 뭐로 바꿔주셔야 돼? 500분의 1. 왜냐하면 500분의 1이 600분의 1로 바뀌는, 즉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축척 변경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돼요.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뀌는 퇴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500분의 1, 어떤 거는 600분의 1이면 하나로 통일하려면 뭐로 다 바꿔주셔야 돼? 500분의 1로요. 아시겠죠? 네. 자, 됐고. 그 다음 기타, 그 밖에 지적공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축척 변경 실시할 수 있다는.
자, 세 번째 이제 절차 요건입니다. 자,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요. 이제 정밀도가 가장 높은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하고요. 그럼 도면을 작성한 후에 500분의 1이니까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즉 좌표, 각각 점의 좌표까지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좌표를 등록시키는 지적 공부를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이제 측량에서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세로 작성하니까 면적 측정하셔야 돼요. 면적 측정.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면적 측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면적을 측정하느냐. 측량 실시하고 도면 세로 작성하면 지금 5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 세로 작성하니까 면적 측정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그전에는 1200분의 1 축척으로 작성한 이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했는데 이제 500분의 1. 그럼 얘는 이제 좌표까지 나타냈으니까 삼각형으로 쪼갤 필요, 좌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삼각형으로 쪼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좌표에서 바로 면적 계산해. 따라서 좌표 면적 계산법. 면적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좌표까지 등록을 하니까 얘는 좌표에 의해서 바로 면적 측정해요. 좌표만 알면 삼각형으로 쪼갤 필요 없어. 좌표에서 바로 면적 계산.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 즉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이제 신도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삼각형으로 쪼개셔야 된다고. 도면 작성하고 나면 도면 가지고 면적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쪼개. 그래서 일일이 밑변, 높이, 길이 재는데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아까 길이 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법. 면적 측정 방법 두 가지 종류밖에는 없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까지 나타내니까 뭐에서 면적을 측정해요?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면적을 측정합니다. 필연적으로 오차는 발생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그 해당 토지 소유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축척 변경을 실시하는 바람에 내 토지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면적이 그거 가지고 이제 면적 측정하는 거니까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면적이 여러분 토지 소유자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괜히 축척 변경하는 바람에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어. 그래서 법에서는 축척 변경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 1번의 요건 이유 아시겠죠? 소유자의 의사결정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들에게 심각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당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 3분의 2 중요해요. 이걸 2분의 1로 바꾸기도 하고요. 4분의 3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축적 변경 대상 토지는 한두 필지예요, 대량이에요? 한두 필지만 축적 변경해요? 아니면 대량이에요? 대량이에요. 여러분 체계적 개발이라는 말 자체, 체계라는 말 자체는 당연히 대량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대상 토지가 대량이야. 그 지역 일대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상 토지가 대량인데 소유자들에게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보통 기본적인 정족수라고 하거든요. 기본 정족수는 항상 우리 민주주의에서 정족수는 기본은 얼마예요? 50%, 2분의 1, 과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본 정족수거든. 근데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보다 좀 더 가중해야 돼. 가중해야 되는데 이걸 4분의 3까지 가중을 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어떤 토지 소유자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토지 소유자는 막 감옥에 계신 분도 계세요. 연락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 4분의 3 이상 동의, 소지가 수많은 필지인데 4분의 3 이상 동의 얻으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몇 분의 몇? 3분의 2. 나름 절충한 거다, 그죠? 3분의 2. 법 규정의 취지 아시겠죠?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축척 변경. 역시 그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심각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그 자치위원회를 결성하도록 합니다. 그걸 축척변경 위원회라고 합니다. 뭐랑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그 해당 토지 소유자들, 건물 소유자들에게 심각한 이해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있잖아요. 밀접한 심각한 이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성하도록 해요? 조합.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심각하고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결성하도록 하고, 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셔야 된다. 즉 조합의 결정이다 이 말이죠. 다만 이 축척변경위원회는요, 법에 따르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위원으로요. 일단 위원회 숫자는 법에 따르면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유자가 몇 분의 몇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요? 2분의 1 이상. 그 왜 이걸 이 소유자 전원으로 하지 않고 소유자 2분의 1 이상만 들어가면 돼라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여러분이 그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그 지역에 축척 변경을 해요. 우리 일반인 분들이 축척 변경의 의미 아실까요? 네.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회의 진행 안 돼요.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조차도 이 축척 변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게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요. 그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소유자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1 이상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이 축척변경, 일종의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의결 거치도록 한다. 그 다음 여러분, 축척변경 우리 대상 토지 한두 필지 아까 대량이에요. 대량.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못한다 그죠? 대량인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못하고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누구예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까지 받으셔야 된다. 대량이니까, 대상 토지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어디에서 설명을 드렸었느냐 하면,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행축. 제가 외우시라고 그랬죠. 하나가 뭐 지번 변경. 그다음 행이 뭐예요? 행정구역 변경. 그다음 축은요. 축척 변경. 얘들은 당연히 대상 토지를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량이다를. 그래서 우리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그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우리 지적 확정 측량하면 토지 개발 사업 말하는 거거든. 토지 개발 사업은 한두 필지만 해요? 대량이에요. 대량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식 준용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번 변경, 우리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이 뭐예요?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돼 있으면 지번 다시 부여하는 거. 학생들 이제 키 순서대로 번호 부여해뒀다가 방학 지나고 나니까 키가 막 뒤죽박죽 다 바뀌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줄 세워서 번호 부여합니다. 그게 지번 변경이에요. 지번 새로 부여한다 이 말이죠. 그럼 대상 토지는 한두 필지에 대량이에요. 대량이다.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고, 그 다음 대상 토지가 대량이니까 지적소관청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받으시라고 했죠. 지번 변경. 그 다음 행정구역 변경은 우리 지적소관청의 권한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남구청장이 여기를 남구로 할 건지 동구로 할 건지 남구청장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은 지적소관청의 권한사항이 아니야. 다만 행정구역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법률로서 변경을 하게 되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데 그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권한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그 다음 축척 변경. 이제 이어서 나오는 축척 변경입니다. 의미는 이제 뭔지 아시죠? 정밀도가 가장 높은 대축척으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야. 그게 축척 변경이거든요. 역시 대상 토지는 한두 필지예요. 대량이에요. 대량. 그래서 승인 받으라.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우리 지적소관청 바로 위에 있는 상급기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인까지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입니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으셔야 되고, 동의 의결 승인, 동의승 이렇게 하세요. 동의 의결 승인, 동의 얻으셔야 되고 의결 거치셔야 되고 승인 받으셔야 된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절차 순서입니다. 자, 우리 축적 변경의 이제 절차 순서를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축적 변경은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라 대량이니까 뭐까지 받으셔야 돼?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승인 신청은요.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을 우리 법에서는 한마디로 대도시시장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라고 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대도시시장 등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해당 지적소관청은요. 지적소관청은 해당 지역의 축적 변경을 실시합니다라고 시행공고를 합니다. 이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하셔야 되느냐? 20일 이상 하셔야 돼요. 20일 이상 시행공고합니다. 그 다음 시행공고를 한 날로부터요. 시행공고는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실질적인 일은 다 실무적인 일은 누가 한다라고? 지적소관청이 이제 시행공고를 하고요. 이 시행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해당 토지의 점유자가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주체 신경 쓰셔야 돼요. 누가 경계점 표지 설치한다고?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요. 그 해당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뭐냐? 말뚝 이야기하는 거거든. 말뚝.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지적 측량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측량하기 전에 먼저 경계점 표지 설치. 기간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하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30일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그리고 측량을 해서요. 이제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합니다. 즉 도면 새로 작성한다고. 그래서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소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소재는 안 바뀌어요. 행정구역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집어는요? 집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뭐 답을 못하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한 이해합니다. 예. 우리 좀 전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에서 지행축 이야기했어요. 지행축.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하냐면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 갖다 써야 돼? 대량이니까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 갖다 써야 돼? 본번. 지번 새로 부여합니다. 축적 변경하게 되면 그 방식 그대로 따른다고. 지번 새로 부여해요. 따라서 지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축적 변경 실시하면 지번 새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고. 지행축. 지번 새로 부여합니다. 그 지번 바뀌어요. 그 다음 지목은 어떨까요? 지목은 여러분 왜 축척을 변경하는 겁니까? 개발. 일반적 개발을 다시 또 개발 행위를 해서 체계적 개발로 바꾸는 거야. 그럼 개발 행위를 한다는 것은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이고 형질 변경이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지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 면적과 경계는 제가 아까 오차 발생한다고 그랬죠? 면적과 경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서 축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새로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도면 새로 작성해서 아예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합니다. 소재 제외하고는 다 바뀐다. 자, 그러면 어떤 토지는 면적이 늘어난 토지가 있을 거고요. 그죠? 어떤 토지는 면적이 줄어든 토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면적의 증감, 즉 증가하고 감소하고요.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조서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가 작성하는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왜 피의자 뭐 신문조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뭐 피의자 진술조서 관공서가 작성하는 서류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지번별 조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지번별로 그 면적의 이 조서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면적의 증감. 어떤 토지는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얼마만큼 줄어들었고 그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지번별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이에요. 공짜는 없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해당 지역의 축적 변경을 실시하는 바람에 내 토지의 면적이 늘어났어. 그러면 돈 내셔야 돼요. 공짜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면적이 늘어나신 분은 돈 내셔야 돼. 면적이 줄어드신 분은요, 돈 받아가야 됩니다. 그 돈을 뭐라고 해요?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청산금. 그래서 그 청산금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청산금 산정. 그럼 산정을 하게 되면 그 산정 공고를 해요. 산정 공고. 당연히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요. 산정 공고를 합니다. 며칠 이상 하셔야 되느냐? 15일 이상. 15일 이상 산정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면적이 느신 분한테는 지적소관청에서요. 돈 내세요. 얼마 내세요. 납입 통지합니다. 일단 청산금은 산정이 됐고요. 면적이 늘어나신 분한테는 얼마 돈 내세요. 그다음 면적이 줄어드신 분한테는 얼마 돈 받아가세요. 납입 및 수령 통지를 합니다. 자, 이 납입 및 수령 통지는 이 산정 공고를 한 날부터 며칠 이내 하셔야 되느냐? 당연히 통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그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입 통지, 줄어든 사람한테는 수령 통지. 아시겠죠? 며칠 이내 하셔야 되느냐? 20일 이내.
그 다음 통지 받았어요. 이제 통지 받았습니다. 소관청으로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돈에 대해서 불만 있으신 분들 있으시겠죠? 네.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통지 받고서요. 불만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법에서 1개월. 이의신청은 주로 1개월이 많아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자, 요 시점이 우리 산정 공고를 한 시점입니다. 산정 공고 시점. 다음 공고 기간은 며칠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15일 이상 되셔야 되고. 그럼 납입 및 수령 통지는요. 아까 납입 수령 통지는 이제 이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이 정해지고 나면 일단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되니까 바로 공고한다고요. 공고기간은 15일 이상 공고하시고, 그 다음에 청산금이 산정이 정해지고 나면 이제 면적이 늘어난 토지는 돈 내세요. 산정 공고 이 시점부터 통지를 한다고요. 자, 며칠 이내까지 산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이제 시간을 좀 더 줘요. 아까 산정 공고 기간이 15일이죠. 시간을 좀 더 줘. 그렇다고 뭐 1일, 2일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보통 단위가 5, 1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납입 및 수령 통지는 이 전체 기간 며칠 이내? 20일 이내 이 말이에요. 산정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까지는 납입 및 수령 통지를 해주시라고? 20일. 산정 공고 기간은 며칠 이상 되셔야 된다고? 15일 이상. 의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산정 공고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 되셔야 되고, 그다음 납입 및 수령 통지는 산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며칠까지는 해주시라고? 20일 이내까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적 나오면 성적 공고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성적은 바로 나오면 이제 공고하고, 그 공고 기간은 뒤에다 붙여놓는 건 최소한 15일 이상 붙여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바로 부모님한테 이제 통지 바로 이제 성적 나왔으니까 바로 통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공고 딱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까지는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20일 이내까지는. 의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뭐 통지 이거 날라오면 미리 계속 우편함 계속 열고 혹시 먼저 발견해가지고 찢으려고 그래 했던 기억 안 나세요? 참 신기하게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이 안 들어와. 그래서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좀 쉰단 말이야. 그럼 그때 들어와 부모님이.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 하면서 뭐 그렇게. 그런 거 신기하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 저만 그랬나니까 바로 이해하시네. 지금 틀어놓으신 거죠? 녹음기를 틀어놓으신 거죠? 무조건 예. 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이 늘어나신 분은요, 돈을 내셔야 돼. 납입 통지 받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납입 통지, 면적이 늘어나신 분은 납입 통지 받고 돈 내셔야 되는데 몇 개월 이내에 내셔야 되느냐? 돈 마련하려면 시간 걸려. 몇 개월? 6개월. 중요합니다. 6개월 내에 돈 내셔야 돼. 그 다음 지급. 이거 무슨 이야기야? 면적이 줄어드신 분한테는 우리 지적소관청에서 지급 돈 내준다 이 말이죠. 역시 몇 개월? 6개월. 둘 다 6개월이에요. 돈 마련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6개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축적 변경 절차는 납입 및 지급 절차가 끝이 나면 이제 완료됐어요. 사실상은 끝났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적소관청은 확정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이 확정 공고는 법에서 어떠한 효력,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확정 공고일에 마지막 절차인 이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법에서 왜 굳이 이렇게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여러분, 축척 변경은 대상 토지가 한두 필지예요? 대량이에요. 대량이에요. 따라서 사업 기간은 길까요? 짧을까요? 길어요. 보통 몇 년 걸립니다. 사업 기간이요. 보통 사업 기간 몇 년씩 걸려요. 시간이 상당히. 뭐라고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근데 대상 토지는 많아. 사업 기간 오래 걸리고. 그럼 어떤 토지는 좀 빨리 끝나고 어떤 토지는 늦게 끝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대상 토지가 많고 사업 기간 길다 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데 어떤 토지는 좀 빨리 끝났다라고 해서 얘는 빨리, 얘는 늦게. 그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토지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간주 규정을 두는 겁니다.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언제, 그 모든 토지들은 언제 토지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확정 공고일에, 마지막 절차인 확정 공고일에 토지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축적 변경. 지금 보신 여기 내용에서 한 문제, 최소한 한 문제에서 이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과거 기출 문제를 보면요. 이 축적 변경은 매년 시험에서 반드시 한 문제나 두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요.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시험에 다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요. 과거 기출문제 보면 뭐라고 출제를 한 적도 있느냐면 다음 중 축척 변경의 절차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작년 말고 재작년에 출제됐던 우리 이 기출문제는 축척 변경에서 뭐라고 출제했느냐면 다음 중 축척 변경의 절차인 마지막 절차인 이 확정 공고는 어느 절차가 끝이 나면 확정 공고를 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어느 절차가 끝이 나면? 납입 및 지급. 외우신 분들은 5초 만에 풀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이제 붙잡고 고민하셔야 돼. 네. 그래서 아까 절차 순서를 이걸 또 뒤죽박죽 섞어놓고 절차 순서 올바르게 나열한 거 찾으라고 나온 문제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출제한다고요. 아주 다양하게 다각도로요. 외워주셔야 돼요. 내용도 절차 흐름도 이해도 하시지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승시 경측 핵심 음절입니다. 핵심 음절에 조금 납 확 이렇게 승시 경측 조금 납 확 외워주셔야 돼. 언제 또 절차 순서에 관한 문제를 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축척 변경의 절차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시지만 이거 절차 순서 암기해 주시면요. 예, 아주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또 저희 과거사를 또 이야기를 하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픽션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을 처음 만나고요. 45일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또 사고 쳤구나 뭐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정말로요. 처음 만나고 45일 만에 결혼식을 했으니까요. 결혼을 약속한 게 아니라 결혼 약속은 이미 그 한참 전에 했고 처음 만나고 일주일 만에 결혼 약속하고요. 갑자기 예식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밖에는 예식이 안 되니까 급하게 잡으려고 해도 뭐 다 예식장이 다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또 만들어가지고요. 하여튼 일요일날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집사람이 이제 누군지 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연애를 한 거죠. 집사람이 제 결혼하고 이제 성시경이라는 가수가 데뷔를 했는데요. 이 가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싫었어요. 이유 없이.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뭐 누구를 좋아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집사람이 누구 좋아하고 하는데 싫어하면 제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시경의 가수를 이제 좋아해서 제가 이유 없이 이제 싫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진짜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날 그 장면이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장소까지도 기억이 나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오후였는데요. 그 노래가 너무 제 귀에 좋게 들렸는데 저는 그 가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너무 좋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라디오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그 가수가 성시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성시경이라는 그 가수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구나 하면서 조금 덜 미워하게 됐던 그 스토리를 떠올리시면서요. 성시경 측 조금 나빠 이렇게. 조금 나빠. 납확 발음 비슷하잖아요. 지금 별로 안 싫어한다고. 성시경 측 조금 나빠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 빠가 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납확. 아시겠죠?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언제 절차 순서에 관한 문제를 또 낼지 모릅니다. 물론 재작년에 내서 제가 올해 시험에도 이제 나올 가능성, 절차 순서를 물어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절차 흐름은 중요합니다. 이 축적변경은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네, 외워주셔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토지동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지적 측량 1시간 동안의 내용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